자, 통정의 표시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정의 표시는, 통정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통정이요. 통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진입 표시 있죠? 비진입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에 뭐가 있다? 양해가 있다. 양해. 이것을 우리는 통정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비진입 표시에 대한 상대방에 뭐가 있다? 양해가 있다. 양해. 그것을 뭐란다? 통정이다. 이렇게. 통정. 그래서 비진입 표시에 대한 상대방 양해. 이렇게.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아까 했었는데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있죠? 그걸 뭐란다? 신탁행위라고 그래요. 신탁행위요. 신탁, 이런 명의 신탁 아니에요. 신탁행위. 신탁행위는요. 그러면 저기 온도를 좀 24도로 내리면 안 돼요. 신탁행위는요.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이렇게. 채권 양도 이렇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신탁행위, 이것을 뭐란다? 유효라고 얘기하는 유효, 이렇게 유효.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세 번째, 탈법의 목적 없이. 탈법의 목적 없이요. 목적 없이 종중이 종중원한테요. 종중원에게 종중 땅을 명의를 신탁을 해. 명의 신탁을 해요. 명의 신탁하고 나서 뭐란다? 종중 앞으로 가등기를 해. 가등기. 판례가에서는 유효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탈법의 목적 없이요. 어떻게 하면 종중 땅을요.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했는데 종중원이 팔아버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종중 앞으로 가등기를 했거든요. 가등기. 종중 앞으로 가등기. 이 가등기는 뭐가 된다? 그것은 유효이다. 이렇게 유효.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좀 알고 있으라. 이런 말이죠.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우리가 법률상 살상의 장애로 자기 명으로 대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냐?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얘기해요. 실질적 주채무자. 이렇게 채무자. 그런데 여기요. 갑을 뭐란다? 그래서 형식적 주채무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은행이죠. 은행이요. 상호신용 금고예요. 은행이 뭐랬다? 여기 대해서 양해를 했어요. 양해를 했다 이 말이죠. 양해했다는 것은 감명의로 대출받은 것이 양이란 말은 통정이란 말이죠. 통정이란 말이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형식적 주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요. 상호신용공과 양해를 했어. 감 너한테는 절대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친구가 A인데요. A가 은행이 A한테 돈 빌리고 싶어. 그런데 A는 어떻게 돼요? 개인 대출 한도가 초과가 돼가지고 대출해주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럼 너 친구 하나 데려와. 내가 갔단 말이죠. 그리고 은행이 뭐라고 나한테 당신한테는 절대로 책임 묻지 않을게요. 이 말이죠. 그것을 만다 상대방이 뭐랬다? 상호신용공고가 뭐랬다? 양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런 경우는 양해란 말이 있다 그러면 통정의 표시서 무효이다. 갑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럼 누구하고 계약의 당사자다? A하고 을하고가 의사주의죠. 두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다 이 말이죠. 이것과 비슷해. 똑같이 형식적 주채무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요. A가요. 갑의 친구예요. 갑이 형식적 주채무자예요. 이 형식적 주채무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여기 우리 은행이에요. 은행한테요. 알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뭐랬다?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요. 자기가 주채무자로서 사인을 해. 주채무자로 사인을 했다는 말이죠. 이것은 지인이 있는으로서 유효가 돼. 유효. 왜 그래요? 이런 봐봐. 이 사람이요. 자기는요. 아까 이거 뭐죠? 이것을 자기가 법률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지고 경제적으로는 A한테. 이런 말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내 이름으로 돈을 빌려준다면 그러면 내 이름으로 돈을 빌린다는 것은 내가 법적으로 책임은 내가 감당하고 그 돈은 누구한테 준다? 갑한테 A한테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갑의 의사는 A가 돈을 갚아주면 좋은데 갚지 않으면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을 진다. 알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실질적, 형식적. 그래서 이것은 지인이 있는으로서 이것은 유효가 돼. 지인이 있는 것으로서 유효. 그러니까 똑같은 형식적이라는 말이 있어도 여기는 양해라는 말이 들어있고 여기는 양해라는 말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고. 이게 큰 차이.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통정 허위 표시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통정의 표시는 여기서 이렇게요. 갑이 있죠. 여기 을 있죠. 갑이요 아버지고 아들이죠. 갑이요 청약을 하죠. 청약은 뭐다? 청약은 의사
표시이죠. 의사 표시 이렇게요. 그럼 의사가 뭐죠? 의사. 여기는 표시죠. 그럼 의사가 뭐예요? 갑의 의사가 뭐예요? 갑의 의사. 갑의 의사는 을한테 증여를 해주고 싶죠. 그런데요,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뭐란다? 매매를 하죠. 매매. 이것을 뭐란다? 거짓말 매매죠. 거짓말 매매를 가장한다 하죠. 가장은 무효죠. 왜요? 갑하고 을하고는 매매한 적이 없잖아요. 매매한 적이 없는데 갑이 을한테요, 원래는 증여를 하고 싶은데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 아들한테 공짜로 주면은. 원래는 갑이 을한테 증여하고 싶죠. 증여하고 싶은 것을 숨기고 있어. 숨기는 것을 뭐란다? 은닉행위라고 하죠. 은닉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그래가지고 어때요? 등기할 때는 뭐로 등기한다? 매매로 등기하죠. 거짓말로. 매매로 등기해도 이 등기는 뭐로 본다? 유효로 보고. 유효. 을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고. 그런데 세금을 때릴 때는 증여세를 때린다, 취득세를 때린다, 증여세를 때린다. 증여세. 알겠죠? 증여세를 때린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을이죠. 그래서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병을 뭐란다? 제3자라고 얘기하죠. 제3자 병은 뭐를 분문하고? 선악 분문하고 소유자가 돼요. 왜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뭐다? 소유자죠. 그럼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죠. 병이 선악 불문이죠. 정도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정도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병이 악이이고 정이 악이일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럼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온다? 갑과 을 간의 가장매매는 무효이다. 갑과 을 간의 증여는 유효이다.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병은 악이일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이 악이어도 여전히 소유권을 취득한다. 알겠죠? 이것을 잘 봐야죠. 이게 이제 하나가 나오고요. 그럼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죠. A를 뭐란다? 채권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A가 갑한테요, 돈 1억 원을 빌려주죠. 그러면 갑이 돈을 갚아야 돼. 근데 갑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요, A가 뭐란다? 이 갑의 집을 압류해서 경매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뭐란다?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서 면탈, 경매를 당하지 않으려고 이 말이죠. 이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이다, 개인의 이익이다, 개인의 이익, 사익이다. 사익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면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해서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뭐하고? 을하고 짜고요, 재산을 빼돌리죠. 등기를 을한테 빼돌려. 짝으로 뭐란다? 거짓말 매매, 가장 매매라고 얘기하고, 가장이란 말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라는 말이고, 이런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이다?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무효에서는 무슨 말이 나올 수 없다?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나올 수 없고, 여기서 별도로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여기서 등기죠.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을은요.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 갑이 소유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이 병은요, 누구일 때? 선의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을이 다시 이걸 병한테 처분하면은, 을이요, 자기는 소유자가 아닌데 병한테 처분했죠. 그런데 병이 선의가 되면은 병이 소유자가 되고, 악의가 되면 소유자가 아니죠. 병이 소유자가 되면 그럼 어때요? 병이 소유자니까. 그러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병한테 처분하면 병이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뭘 한다? 상실하죠. 상실. 자, 1번은요. 1번. 갑은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있다? 불법 행위로 인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그 다음에 갑은 을한테요, 매매대금에 대해서 뭐를 청구한다? 부당 이득을 청구한다. 왜요? 지금 이 을은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고 이건 갑의 집인데 갑의 집을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을은 갑한테 그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병이 선이죠. 선이면 그 다음 사람
정은요 어떻게 되고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우리 아까 문제 나왔었죠? 무슨 법칙을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그 다음 사람 무는요? 여기 무는요? 무는 누구일 때? 선이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3자의 3대 원칙, 아까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죠? 3대 원칙. 제3자의 뭐는?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추정된다는 말의 뜻이 뭐죠? 아무 말이 없으면 제3자는 선의로 보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그래서 누가 주장한다? 무효를 많은 자,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다? 갑이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제3자는 누구이기만 하면 된다? 선의인데 과실이 있어도. 알겠죠? 선의인데 뭐도 무과실이어도 되죠. 선의도 무과실. 그런데 여기서요, 악인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선의 과실, 선의 무과실이어도 된다. 악인 안 된다. 그 다음에 제3자가 스스로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말할 수 있어.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봐봐요. 여기서 이제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면 병이 소유자가 돼버리죠. 그럼 병이 소유자 되면 갑은 소유권을 잃게 되죠. 그래서 갑은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하죠. 따라서 을이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 갑이 등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갑이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 안 가져오죠. 왜 안 가져와요? 갑이요? 그러면 A가 경미할 거니까.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A의 입장에서는요, 을이 만약에 병한테 처분하면요, A는 골치 아프죠. 왜요? 권리를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돈은 못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A는요, 을이 병한테 처분하기 전까지 A는요, 뭘 할 수 있다?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다. 대위에서 무슨 말이다? 지금 이 사람이 채권자죠. 채권자가 갑을 대신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니까 말소라고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르려면 뭘 할 수 있다? 채권자 뭘 할 수 있다? 취소권을 행사한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해서 무효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하죠. 이 채권자 취소권에요, 4대 요소 중요한 것이 있죠. 채권자 취소권. 첫 번째 뭐다? 채권자 취소권을 어떻게 한다? 재판상으로만 청구한다. 채권자 취소권은 이중 매매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 통정 허위 표시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어디 하나가 있어? 뭐? 물권법 어디? 오케이. 관습상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서 채권자 취소권 4대 중요 요건이라고 그래. 알겠죠? 채권자 취소권 이렇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고 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 갑의 채권자는 갑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지 병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의 채권자는요, 선의의 병에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없다?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뭘 할 수 없다?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통정 허위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사실 이 두 개의 그림이 중요하고요. 나머지 통정 허위 표시가 뭐냐? 이거예요. 제3자. 우리가요,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3자는 첫 번째 당사자인 누구다? 갑하고 을은 제3자가 아니에요. 이 당사자의 누구다? 상속인, 포괄 승계이죠? 회사 합병 안 돼요. 상속인뿐만 아니라 포괄 유증, 회사의 합병 된다 안 된다? 안 돼. 합병한 회사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제3자가. 그 다음에 당사자에 또 누가 있다? 지위를 먼저 승계 또는 이전 또는 승계한 자, 제3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다? 여기서 또 누가 있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누가 있다? 수익자 안 돼. 이렇게. 당사자 안 돼. 그 다음에 여기가 채권이죠? 채권에 뭐가 있다? 가장양도. 채권. 이건 진짜 채권이죠. 가장양도, 양도가 거짓말이라는 거지 진짜 채권이 있어. 2월 1일 이것을 3월 1일 날 거짓말로 양도했다 이 말이잖아요. 봐봐요. 주식의 가장양도, 주식의 가장양도. 그럼 주식의 가장양도 그러면 일단 뭐가 있었어? 주식은 있었어. 있는 것을 거짓말로 양도한다. 3월 1일 이 말이죠.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3자는 뭐냐? 그래서 채무자,
채무자는 제3자가 될 수가 없어. 왜요? 채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로 양도하기 전에 채권이 있었다고 말은 채권이니까 누가 있었어? 이미 채무자가 있었죠. 그래서 채무자는 새로운 사람이다, 기존의 사람이다. 기존의 거래사인데, 여기 주식의 가장 중요한 회사. 회사는 제3자도 아니다? 아니죠. 왜요? 주식이 있었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뭐가 있었다? 회사가 있으니까 주식이 있었겠죠. 알겠죠? 그걸 거짓말로 양도하기 전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이니까 안 돼. 여기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채권을 거짓말로 양도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 채권은 1억짜리고 일반 채권은요 500만 원짜리 별도로 빌려준 돈을 얘기해. 그러니까 이것과 관계없는 채권을 일반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채권 추심, 추심을 뭐 하는 자? 의뢰받은 자. 채권 추심. 그럼 채권 추심 뭐죠? 여러분요 돈 못 받죠? 여러분 돈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돈 하다가 돈 못 받으면 돈 좀 받아달라고 여러분 부탁해요 안 해요? 하죠? 누가 오죠? 깍두기 오잖아요. 알겠죠? 깍두기를 뭐라고 그래요? 채권 추심이라고 한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쉬는 시간에 꼭 쳐보라고. 채권 추심 인터넷에 채권 추심 치면은 추심하는 추심 기간이 허가받은 기간이 나래비를 뜬다니까요. 그럼 추심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추심이라는 것은 돈을 받아다 준다 이 말이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갖다 주고 나한테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죠. 내가 나한테 주고 나한테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 추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될 수가 없다. 일반 채권자, 채무자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 여러분 여유가 안 되면 이것만 알아. 여유가 안 되면 상속인, 해사병, 그 다음에 여기요 지위를 이전받은 자, 승계한 자, 수익자 이것만 알아. 그래도 거의 대부분 정답으로 나와. 다시 뭐라고? 상속인,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 여기까지. 채권의 가장 양자, 채무자, 일반 채권자, 추심을 의뢰받은 자. 알겠죠? 그러면 제3자는 뭐죠? 이런 사람들 이외의자. 이외의자로서 허위표시, 허위표시.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가장 땡땡 이 말. 허위표시.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새로운 이해관계. 여러분 이해됐나요?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요 허위표시가 을이고요 새로운 이해관계가 병이잖아요. 그럼 이건 암기하면 안 된다고.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고. 어떻게요? 여기 보면 가장 양수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가장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가장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가장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 가장이라고 하는 말은 허위표시란 말이에요. 허위표시. 알겠죠? 허위표시란 말은 뭐다? 무효라는 말이에요. 무효. 일단 무효가 돼야 돼. 무효인데 그것도 모르고 병이 무효, 여기에 을이 무효인데 그것도 모르고 병이 넘겨받은 것을 얘기해. 그걸 제3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무효인데 그것도 모르고 새롭게 이 말이죠. 여기요 가장 양수인이죠. 또는 가장 매수인이죠. 을이요 갑하고라고 둘이 짰어.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소유자가 아닌데 그거를 병이 모르고 갑의 것인 줄 알고 을의 것인 줄 알고 다시 매수했다 이 말이죠. 매매계약을 해서 가등기를 했다 이 말이지. 을의 집인 줄 알고 압류 또는 가압류를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또 을의 건 줄 알고 또 을한테 돈 빌려주고 저당을 잡고 을의 집인 줄 알고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여기 있는 거 다 들어가는 거야. 이러면 알고 있는 거 온 동네 거 다 쓰면 돼. 또 아는 거 있어? 그럼 써 혼자. 알겠죠? 그럼 계속 제3자예요. 중요한 말은 뭐예요? 이 말이 있기 전에 여기 가장이다. 가장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허위 표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여기요 거짓말 저당권이죠. 거짓말 저당권이니까 돈을 갚겠어 안 갚겠어? 안 갚았는데 경매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경락받은 사람이요? 경락받은 사람은 그걸 알았어 몰랐어? 몰랐죠. 전세예요. 전세 위에는 뭘 잡을 수 있어요? 저당권을 설정받을 수 있어. 전세권 위에. 거짓말 채권이죠. 이게 거짓말 채권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 거짓말 채권으로 인해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져. 거짓말 채권은 보증을 하고 보증인이 돈을 대신 갚아줘. 거짓말 채권에서 파산이 돼. 파산.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 있어. 관제인. 이 파산 관제인. 여러분요 이 나중에 파산 관제인은요 매매계약의 해제에서 가면은
제3자냐 아니냐 있을 때 파상관제인 거기서 또 나와. 파상관제. 여기서는 파상관제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파상관제 이렇게 있죠? 파상관제는 뭐다? 제3자예요. 제3자. 파상관제는 제3자. 첫 번째. 두 번째요. 파상관제인이 선이냐 악이냐? 선이냐 악이냐는 총파산 채권자.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해. 총파산 채권자.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해. 선이냐 악이냐는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해. 선이냐 악이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총파산 채권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부가 선이이다. 일부가 선이. 그 다음에 일부가 악이이다. 일부가 악이. 일부는 선이고 일부는 악이죠. 그러면 전부를 뭐로 본다? 선이로 봐. 선이. 이렇게 선이.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를 더 얹어. 여기에다가 새로운 이 관계 하나를 더 얹어. 하나 더 얹으면 뭐가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걸 하나 더 얹으면 돼. 알겠죠? 이것도 제3자가 돼. 제3자. 제3자 이렇게. 이것을 우리 뭐란다? 통정 허위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기 제3자 이걸 암기하면 상당히 좀 까다롭겠죠. 이 중에서 파상관제 무조건 암기해야 되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상속인 안 되고, 수익자 안 되고, 지위를 이전받은 자, 승계한 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통정 허위 표시 한번 봐봐. 자료 봐봐, 자료. 이거 자료. 통정 허위 표시 몇 페이지냐? 13페이지. 13페이지 이런 봤어요? 그러면 몇 위에 의요? 의는 뭐다? 까맣게 된 것만 읽어. 그것은 허위 표시는 비진위 표시라는 자가 스스로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비진위를 표시라는 데 대해서 상대방이 뭐가 있다? 양해. 알겠죠? 2번. 갑이 을에게 증여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여기죠? 증여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뭐를 했다? 그것을 가장 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1번. 가장행위인 매매는 무효죠? 은닉행위인 증여는 유효가 되죠. 늘은요, 등기를 경료받은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병도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하죠. 자, 그럼 밑에 2번요. 제3자에 해당하는가? 제3자에 해당하는 자. 허위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해당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제3자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그 다음에 지위를 승계한 자와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면 파산관제는 뭐다? 제3자다. 중요한 말은 뭐죠? 조그맣게 쓰는 거죠? 파산관제인의 선의 악의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줄거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 바로 옆에요. 파산 채권자가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 관제인은 누구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번 한국자산관리공사 어디에 해당한다? 제3자. 제3자. 4번요. 계약을 인수했다. 지위를 이전받았다. 제3자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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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알겠죠? 제3자가 아니다. 이러면 오른쪽이요. 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박스 기억, 니은, 디귿 묶어봐.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 그래서 채무자.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 세 개 아니다고 그랬죠? 아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러면요. 비읍. 제3자 수익자. 시옷. 상속인. 제3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법률 효과를 보세요. 법률 효과에서 우리가 허위 표시는요. 줄거 1번에 위법의 아니므로. 그래서 허위 표시는 그 자체가 위법인 것이 아니에요. 왜요? 103조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으로 될지라도 대상이 될지라도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하여 무효가 될 수 있고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하여 무효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이죠. 4번 제3자는 뭐다? 선의. 과실 유무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돼. 누가? 무효를 주장하는 측 줄거 무효를 주장하는 측 줄거 써요. 거기다 써. 104조 점 찍고 107조 점 찍고 108조 점 찍고 104조 107조 108조 이렇게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악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5번요. 선의의 제3자로부터 선의의 제3자 그러면 소유자죠. 봐봐요. 선의의 제3자 소유자죠. 전등한 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제3자가 선이든 말든 관계없이 갑하고 을은 언제나 뭐가 된다? 무효이다. 언제나 무효. 이렇게 무슨지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제 108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